예,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당원 초대석 서숙 당원님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숙 당원님, 당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원님들 많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가 먼저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숙 당원님께서는 부산 지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산 지역위원장님도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우리 서숙 당원님을 카페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카페에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이런저런 뭐 이야기 고민도 같이 나누고 계시는데 혹시 하시는 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인 겸 서빙 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실례 아니면은 관련된 내용들 잠깐 좀 여쭤보면 그러면은 남편분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요리는 누가 하세요? 다른 분 주방장님도 네네네네. 있고 우리 애들 아빠는 네.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시고. 2시간만 와서 네. 둘러보고 네. 잘하라고 좀 호통치고 네. 가십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그러면 자영업을 하시니까 네. 사실은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매일매일 그 업장에 매여 있어서 되게 좀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거의 매여 있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영업을 하게 되시면 사실은 업장에 계속 매여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가 시간이 물론 적겠습니다만 네. 여가 시간에 뭐 즐겨 하시는 뭐 취미 활동 같은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요. 먹는 거요? 좀 이렇게 업장에서도 많이 먹고 네. 우리 음식이지만 탕수육 먹고 네. 깐새우 먹고 네. 먹고 싶으면 항상 먹고 쉬는 날에는 또 카페 좋은 데 가가지고 네. 맛있는 커피 사 먹고 그게 네. 낙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되게 특이하시네. 보통은 중국 음식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업장을. 네, 20년 그러면은 됐어요. 그 음식 잘 안 먹고 싶어지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음식을 안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네. 서빙하고 이제 파니까 이게 오늘 짜장면이 딱 서빙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그날 짜장면을 먹어요. 네. 또 손님들만 서빙하다가 깐풍새우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먹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성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격이 되게 좋으신데 아마 음식 취향도 그렇게 성격처럼 둥글둥글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카페도 좋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카페는 남편분하고 같이 가시고요? 우리 남편한테 카페 가지고 술을 쫄라가지고 네. 한번 이제 결혼 기념일 특 기념으로 갔어요. 네네. 이제 데려간 거야. 네. 그래서 딱 이제 우리 카페에서 뭐 분위기 잡고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이제 커피 시켰어요. 네. 커피를 거의 뭐 원샷 수준으로 마시더니 됐나 가자. 경상도 스타일. 전형적인 그 부산이나 이 경상도의 상남자 스타일이시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아닌데. 아, 그러니까 가서 우리 서숙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오손도손 얘기도 좀 하고 뭐 디저트 빵 같은 것도 또 뭐 추가적으로 시켜 네. 먹기도 하고 했는데 가자마자 이제 커피를 원샷을 딱 하시고 됐나 가자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막 부탁할 때고.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남편이 같이 놀고 싶어 하는데 네. 아침부터 제가 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동아대 앞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세상 구경하고 그러고 시장에 가서 뭐 떡볶이 하나 사 먹고 그래서 밤 되면 집에 들어가고 혼자 놉니다. 아, 쉬는 날에는 그렇게 혼자 이제 시간을 보내신다. 예. 그럼 이제 남편분이 뭐 껴달라고 뭐 어디 같이 가자고 이렇게 도리어 역제안을 하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이렇게 가자고 하면 네. 이제 우리 뭐 먹는 것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 먹어야 되고 아, 네네네. 대화도 남편이 주도를 하고 네. 우리 정치 얘기하면 싸우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조금 뭐랍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같이 다니는 거는 남편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안 자유로워요. 그래서 네. 가자고 하면은 이제 또 안 가면 뺏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눈치 봐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무원탕 가고 내 혼자 시간 보낼 때는 네. 그냥 가고 또 그래도 좀 불쌍해 보이면 같이 좀 놀아주고 네, 네, 네. 그럽니다. 아, 이게 보통 나이를 먹게 되면 남성분들이 되게 더 그 부인한테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월요일마다 쉬실 때
아침 일찍부터 같이 따라 나서지지 않을까, 남편분이. 그래서 더 일찍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쉬시는 날 또 부산당원 분들 중에서 시간 맞으시면 같이 만나서 차 한잔 하시고 즐거운 얘기 나누고 또 속상한 얘기, 윤석열 정부 욕하는 거 뭐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수아의 자녀분들은 있으신가요? 네, 아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한 분, 딸 한 분. 그 두 분의 정치 성향은 진보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장 낙담될 때가 네. 애들한테 저의 이런 긍정적인 정치관을 못 주고 네. 우리 딸은 아주 회의적이면서 뭐 아주 요즘 젊은이들처럼 생각해요. 뭐 내한테 이익이 되는 당을 찍어주겠다. 네. 그런데 이 경쟁에 대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은지 하여튼 우리 이 진보 계열보다는 네. 이쪽 보수 계열이. 네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또 말하면 좀 부끄러운데 비밀이래요. 근데 말을 했어요. 엄마한테 절대 비밀이래요. 이번 네. 대선에 허경영 찍었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정치 혐오의 결정판이 사실은 허경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 탓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탓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이 공정이다라고 하는 화두로 경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되게 위기 상황이다라고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우리를 그냥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줘. 뭐 부모 특혜 받지 말고. 근데 정말 사회는 그렇게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너무 왜곡되다 보니까 그 차라리 그냥 똑같이 경쟁하게 해주는 게 공정한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혐오의 결정판이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허경영이 이야기하는 그 허황된 것들이 차라리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현실성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부끄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딸이 너무 제가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막 네. 무슨 시험 공부를 한다고 대학교 이제 3년을 휴학을 하고 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네. 너무 힘들게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지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기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엄마 봐라. 엄마처럼 이렇게 음식 장사해도 살 수 있다.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니?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서 너무너무 내가 옆에서 보기 안쓰러웠거든요. 네. 그래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거 안 되면 죽는 거 아닌데 네.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존의 부모님보다는 굉장히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뭐 보통은 이제 최근에 뭐 사교육 논란들도 계속되지만 더 많이 공부시켜서 더 많이 경쟁해서 더 좋은 데 가고 더 많이 돈 벌고라는 걸 아이들을 위한 거다라고 부모님들 많이 착각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서죽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서죽당원님처럼 아이의 성공보다는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 게 네.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 장사 너무 안 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고요. 항상 제 주변에서 정치 얘기하면 저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네네. 유튜브 보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같이 감정 느끼고 같이 흥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너무 새로운 세계.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거주하시는 지역이 부산이다 보니까 네.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네. 좀 진보적인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없어갖고 외로우신 상황이었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제 연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네. 왜냐면은 우리 집 손님, 우리 남편, 우리 시어머니, 하여튼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제가 같은 제 얘기를 하면 너무 생각이 다르고 항상 싸웠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에서 가장 큰 싸움이 나나요? 주변 분들이랑 얘기할 때. 조금 이건 제가 대화를 잘 못해서 그런가 본데 제가 모든 부분 말만 하면 싸워요. 네, 네. 뭐 요즘은 그 양평 고속도로에서 네. 뭐 그 땅 사건 네, 네. 얘기하면 이제 우리 가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게 뭐 김건희 일가의 땅이 많이 있단다더라 이러면 또 가짜 뉴스 들었네. 네. 이렇게 막 네.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럼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던데 딱 고정관념이 바뀌었나 봐요. 제 얘기는 뭐 듣지 말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도리어 그쪽 지역에서 주변 분들한테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그렇죠. 돼버려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오염수를 방류해가지고 우리 수산업 다 망하고 시장 다 망하겠다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 우리 주변에 네. 고기 대주는 뭐 네네. 대업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호들갑을 떠냐 이런 식이 너무 냉담한 반응이에요. 흥분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목욕탕에서 네. 어떤 이제 다른 분들과 여자분들 네. 얘기하면서 꼭 그런 건 아니구나. 먹는 거니까 많이 걱정하는구나.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생선 대주는 납품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리어 이제 직접 상인들은 생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 그런 문제인식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애들 아빠 같은 경우는 지금 뭘 고민하냐면 이제 중국 음식에 네. 해물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들어가는 뭐 짬뽕이라든지 고기 메뉴를 개발해야 되겠다.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껴서 많이 어쩌겠노. 시장이 다 죽으면 우리도 죽는데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업장이 제가 한번 이제 그 부산 지역 간담회 때문에 업장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시장 근처에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그 시장이 다 그 수산물들을 거래하는 시장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관광지거든요. 네네. 회나 꼼장어, 양곱창 이런 걸 먹으러 와요. 네. 그럼 저희 집은 거기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뭐 해산물 못 먹는 사람 오든지 네.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시켜 먹거든요. 네네. 네, 그런 식이에요.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관광지. 실제 이제 관광지이기도 하고 뭐 지역 주민들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걸 기피하는 현상은 이미 뭐 호불호를 떠나서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상인들이 이거 괜한 호들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 느낌인데 뭐 일본의 뭐 멍게 같은 게 네. 이미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었다든지 뭐 네. 그다음에 뭐 울산이나 이런데 이미 뭐 중수소라나 뭐 하여튼 뭐 그런 물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서도 우리 다 유통했는데 네네. 그래도 지금 새로 뭐 특별히 뭐 많이 나쁜 게 퍼지는 거 아닌데 왜 그러는 식인 것 같아요. 이미 네. 이미 우리 먹고 있는 거잖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랑 완전 다른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데 설명할 수가 네, 없어요. 아마 이제 그 부산이나 울산, 경남 이쪽에 계시는 당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해주지 못하고 내가 되게 외톨이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유튜브가 됐던 당이 됐던 간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이나 연대의식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지난번 그 경남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여쭤봤었는데 그럼 처음에 고향이 그 부산, 경남 이쪽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좀 항상 진보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어떤 진보냐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중도 네. 이제 기존 정치인들을 알고 새로운 사람이면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관심 가진 게 안철수. 누굽니까? 그다음에 뭐 문국현인가 그 사람 나오면 네. 그 사람 지지. 문국현! 기호윤권! 문국현! 뭐 기본소득당. 갓 태어나도, 청소년도, 골방 백수도, 일하는 중년도, 혼몸 노인도, 기본소득당은 당신이 누구든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새로워 보이고 좋아 네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를 했었고 민주당을 몰랐어요. 근데 민주당을 알게 된 게 이제 촛불 시민들이 촛불을 하면서
그게 뭐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시민들을 받드는 게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제 민주당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지. 그 전에는 그냥 뭐 모르면서 새로운 사람이면 좋다 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은 이런 걸 같아요. 기존의 정치에 대한 어떤 뭐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쩌면 저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불신을 종식시켜주고 새로운 희망을 품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반영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매번 보면 또 제3세력이다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결국은 똑같아지는 게 좀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항상 이미지만 보고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철수도 몰랐고 뭐 그 누구야 하여튼 제가 믿은 사람들 다 아닌 거예요. 하는 거 보면 어머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결국은 내가 속았구나 이미지에. 네. 그렇죠. 어떤 미디어가 만들어내고 또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속인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서숙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유튜브 열심히 보니까 손혜원 의원님, 선호인 의원님하고 정봉주 씨가 그 만들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역사적인 열린민주당 창당대에서 그때 이거 맞아.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거 맞지? 네. 그래. 정말 좋아. 그렇게 네네. 하고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물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만 네. 어떤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정당들보다는 새로운 가치들을 계속해서 좀 쫓아다니셨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창당될 때 그때부터 이제 열린민주당을 알게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럼 열린민주당 지금 우리 현재의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지난 열린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합당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셨었나요? 저도 많이 반대했던 사람인데요. 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의 그 가치나 모토가 너무 네. 좋은 거고 그거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합당을 하려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최강욱 대표가 계속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쏘갔어요. 네. 안 하려고 하는 갑다. 물어보는 갑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음 다 정해놓고 사람들이 승낙을 받기 위해서 좀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계속 제가 생각할 때 아래부터의 민주정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는 정치가 아니고 네. 아래로부터의 정치라 치면 우리 당원이든 뭐 일반 시민이든 이런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 뭐 정치, 뭐 사회, 지역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 일을 하고 그런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정당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위에서 뭐 공천해서 자기들끼리 뭐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우리 보고 당 보고 뽑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안 되니까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제 마음에는 딱 맞는 네. 그런 정치 정당인 거예요. 지금 그때도 그랬고 그래서 새로 재창당한 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우리 대표님이 완전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주셔서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예. 자, 그럼 또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이 예전에 문국현 씨도 그렇고 안철수 씨도 그렇고 또 열린민주당 지난 뭐 합당 과정도 경험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무관심층으로 바뀌거나 혹은 이제 정치 혐오를 느끼면서 최근에 뭐 윤석열 정부이기도 합니다만 나는 이제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나 관심 끊을래라고 이제 무관심층으로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성격적으로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네. 뭐 될 것 같고 네. 돼야 되고 꼭 옳은 일이니까 해야 되고 네. 그런 긍정적인 성격이 작용하는 것 같고 주위에 보면 시니컬하게 니도 틀리고 뭐 선거 가면은 안 해. 나 투표 안 할 거야. 그리고 자랑처럼 나 투표 안 했다 말하고 네, 네.
이런 거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고 네. 그래도 우리는 뽑힌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네.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네. 해야 된다. 끝까지 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겁니다. 이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우여곡절을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 우리가 시민들이 다시 재창당을 할 때 또 부산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우리 정당에 나는 우리 열린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 있다. 그럼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이라고 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뭐 우리가 당을 만들 만큼의 사람들이 이 당에 관심을 가지고 이 당 협조를 해서 당을 만들었는데 네. 위에서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는 건데 카페도 뭐 몇 사람만 밖에 안 쓰고 뭐 하자고 그래도 별로 조용히 있으면서 누구 뭐 하노 누구 잘하고 있나 근데 잘하면 표 찍어줄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열린민주당이 밑으로부터 네. 당원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든 정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원이라면 뭐 민주당 사람처럼 위에서 해라 위에 잘해라 맨날 뭐 위에 네가 이거 왜 이러노 이렇게 불평 불만 이게 아니고 네. 우리가 뭐라도 하나씩 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그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당과 사실은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게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권한이 100% 당원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제 선출직 공무원을 우리가 배출한 이후에도 그 선출직 공무원 혹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면 당원 소환제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 해당되는 정치인이나 혹은 행정가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당원이 있는데 그런 게 아마 우리 서죽당원님한테는 굉장히 우리 당이 실현시켜야 되는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우리가 민주당이랑 합당할 때 최근에 카페에도 올라왔던데 뭐 7가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핵심이고 엑기스인 거예요. 우리 네. 당도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것들을 가치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한 개 할 수 있다면 뭐 민주당한테 그걸 하게 만들겠다고 들어갔지만 네. 그게 뭐 그쵸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만약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 불러서 니 못하니까 좀 물러나줘라 다른 사람 한번 시켜보자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 뭐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할 수 있는 당인데 네. 그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점은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네. 유튜브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유튜브의 정치 의식을 가지고 이게 유튜브로 기반으로 창당된 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우리 열린민주당을 이 이념이라는 가치라는 걸 다 공감할 건데 네. 뭐 민주당이란 유튜브 기반 정당이 아닌 기존의 정당이 있다 치더라도 네. 우리 열린민주당은 유튜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충분히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밀어줘 버리면 굉장히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데 왜 냉담할까요? 왜 네. 이쪽 사람은 이쪽만 보고 뭐 더 탐사 보는 사람은 더 탐사 보고 뭐 다른 거 뭐 김용민 보는 사람 김용민 보는 사람도 이동영 보는 사람 이동영 사람 보는데 왜 우리들이 바라는 거 만나서 얘기해 보면 거의 같을 건데 물론 민주당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민주당이 한다 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왜 각자 자기들만 이게 하나로의 목소리를 내고 모아져야 사람이 많아야 힘을 내는데 왜 모이지 않는 건지 왜 냉담한지 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하려고 안 하는지 항상 궁금한 거예요. 촛불 행동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진보 시민들이 싹 다 연대하고 네.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지 그래도 뭔가 한계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각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말만 하는 거 아닌지 네. 이제는 좀 더 힘을 모으려고 하나로 목소리를 내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우리 대표님이 네. 좀 그런 역할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유튜버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커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정당도 제가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큰 동력을 받았던 건 사실인데 저는 뭐 사실 최근에 좀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당이 어떤 아젠다를 세팅하고 정당의 아젠다를 소개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베이스로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아젠다를 세팅하고 정당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유튜버 뭐 대형 채널들이 민주당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구독자들이 민주당만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정당처럼 민주당이랑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좀 더 큰 개혁을 해야 되겠다,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난 총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갈라치기다.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용인하지 않는 그 진보 진영의 분위기가 아마 유튜브 쪽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서숙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개혁을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시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큰 거 물어보지 말라고 하셨나요? 네, 아니 뭐 그냥 큰 게 아니라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다 뭐 개혁해야 되는데. 언론 개혁이다, 네. 뭐 사법 개혁이다, 정당 개혁이다 이런 게 있을 때 뭐 그- 굳이 여러 개를 다 같이 해도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동력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으로 모였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뭐 정당 민주화겠죠. 네. 정당의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당들의 그 당연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네네. 만든 그런 모범적인 정당을 만드는 네네. 거. 그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과제.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 그 촛불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개혁 아젠다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거꾸로 반출을 좀 해보면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 개혁을 시행하는 주체인데 그 정치인들이 개혁되지 않았다 보니까 언론 개혁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반대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법개혁도 또 같이 마찬가지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좀 더 무럭무럭 자라서 정당개혁에 선봉에 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과정에 아마 우리 서숙당원님도 많이 힘 보태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당원분들을 그래도 부산 지역도 그렇고 가끔 행사에서 이렇게 만나셨는데 뭐 당원분들한테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뭐 그냥 제가 뭐 정말 생각이 잘한다든지 뭐 똑똑하다든지 뭐 그리고 하는 일도 겨우 뭐 음식업밖에 못하는 이런 사람이 그래도 이 정당이라는 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네. 이 당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그 당원님들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목소리 좀 내주시고 뭐 글이라도 한 개 남겨주시고 뭐 하자 그러면 뭐 하는가 구경하더라도 보러 가고 그렇지만 구경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정당의 큰 힘이 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우리 부산 모임 하자고 이제 당원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니까 요번에도 3명밖에 안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 포함 3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이 있을 거고 그 시간이 내기가 쉽지 않은 거 맞는데 그래도 3명은 너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원을 했다는 건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니까 그냥 해보자는 거죠.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만나서 서로 뭐 답답한 거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당은 이렇게 만들자고 의견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그거 위에 올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부산 당원님들 그냥 한번 모이자 하면 부담 갖지 말고 모여주시고 또 뭐 우리가 지금 독서 모임도 하거든요. 네. 그 독서 모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책 읽고 책을 내가 못 읽어서 뭐 요약 못하면 그 다른 사람 요약하는 거 들으면 되지만 네. 우리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뭐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독서 그 줌으로 네. 모임을 하는데 정말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대표님도 들어오면 우리 대표님과도 다이렉트로 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참여하는 것이 열린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멋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참여하는 게 열린민주당이다. 되게 좀 최근에 보면 사실은 좀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게 우리 당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기부여 혹은 어떤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같이 나랑 똑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 정부 욕을 하면서 같이 모여 있어도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당원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당원님들께서도 서로 335 모여서 친목 시간도 가지시고 또 당에 건의할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비판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가감 없이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수용할 부분들 수용하고 해명해야 될 부분 해명하고 그렇게 좀 민주적인 정당으로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숙 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당에 이런 부분들은 좀 내가 쓴소리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편안하게 말씀 좀 주실까요? 하여튼 잘 하시고 계시니까 뭐 누가 뭐 딴지 걸든지 뭐 이렇게 소리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 네. 다 침묵하지만 더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앞으로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뭐 못다한 얘기 있으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님들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얘기 올려주시고 많이 나눠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나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참여가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하셨던 말씀하고 맥이 닿는 것 같습니다. 당원초대서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주신 우리 서숙 당원님 편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당원초대석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잘 또 인터뷰해서 당원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당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